자, 교재 293페이지 기초구조입니다. 제1절에 보면 기초가 있고요. 박스 1번에 보면 기초의 정의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건물이 최하부에 있어 건물의 각종 하중을 받아 이것을 집안에 안전하게 전달하는 구조 부분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지정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그림 모습에 보게 되면 뭐 잡석이라든가 버림 콘크리트, 이 밑창 콘크리트를 버림 콘크리트라고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말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정인 거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기초판이 있고 주각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주각 위에 부분은 상부구조, 그 주각 아래 부분은 기초판서부터 기초구조 이런 얘기가 나와 있죠.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좀 그림을 그려서 이해를 시키려고 합니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이게 기둥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있는 그림은 좀 오래된 그림인 거고, 패션이 변해가듯이 이제 점차 변해가는데 이렇게요. 아까 얘기하기를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이 있으면 독립기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독립기초도 있고 이런 독립기초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여러분 교재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쳐다보면 기둥이 잘렸고요. 이 경사진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 기초판 잘린 게 이렇게 나타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미리 얘기를 하면 이 모습은 옛날에 썼던 거다. 원래 이 기초판의 두께가 이렇게 치던 건데 여기는 큰 힘을 받지 못하니까 이 콘크리트가 아까우니까 이걸 갖다가 빼버린 거다 이런 얘기죠. 요즘엔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하려면 경사져서 치려면 도리어 품이 더 맥혀요. 요즘에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많이 쓴다. 이거는 여기 이렇게 잘라 보면요. 이렇게 잘라서 쳐다보면 이런 모습으로 이제 기초판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제 이게 기둥인 거죠. 이게 기초판인 거고요. 그럼 이 부분이 기둥하고 기초판이 만난 이 부분이 바로 주각이라는 거예요. 주각. 맞아. 그래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잡석도 있고 밑창 콘크리트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다 넣어보면 여기에 버림 콘크리트, 이게 밑창 콘크리트라는 게 버림 콘크리트, 그 아래 이제 잡석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 건물의 무게가 가벼우면 큰 힘이 작용 안 하면 그냥 이걸로 끝나면 되는데, 대규모 건물이야. 이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워. 그러면 이런 일반 기초 갖고는 안 된다. 여기다 말뚝을 박아서 기초를 더 지정이라는 걸 하는 거죠. 나중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말뚝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박아가지고, 위에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아까 이런 얘기 했죠. 요 기초판 밑선을 기준해서 위에는 여기서부터 여기 집안선이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집안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가 뭐라 했어? 지정 이런 얘기 했었죠. 기초 이런 얘기 했고, 요 아래는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 지정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기억납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표현할 때
말뚝 지정, 잡석 지정, 버린 콘크리트, 밑창콘 지정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야. 여기다 모래 넣으면 모래 지정, 자갈 넣으면 자갈 지정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서 구분됐었잖아요. 그죠? 이제 의미는 다 전달된 것 같고요. 나머지 지문에 보면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기초구조부 지문을 보면 기초 부분의 주각 부분을 경계로 하여 그 위를 상부조라고 아래를 하부구조 또는 기초구조로 한다. 그러니까 요걸 기준해서 위에는 뭐라고요? 상부구조. 요 아래는 어떻게? 하부구조 이렇게 쓰는 거죠. 여러분 교재 그림은 요걸로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여러분 교재 그림을 보면 그럼 여기서 기준해서 요 위로는 무슨 구조예요? 상부 구조. 그죠? 요 위에가 상부 구조다 이거지. 요 아래는 하부 구조, 기초 구조가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처음이니까 내가 이거 설명합니다. 시험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래서 간단히 넘어가려고 하는 거야. 기초판에 보시면요. 상부 구조의 응력을 집안 또는 지정이 전달하고자 만든 구조다. 이 건물의 무게가 내리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럼 이 건물의 무게를 어떻게 해요? 이 기초판이 어떻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지정. 기초 자체나 집안의 지지를 보강하여 기초를 지탱하는 부분으로 잡석 지정. 여기 잡석이 있으니까 이게 잡석 지정인 거죠. 그 다음에 모래 지정. 여기다 모래 넣었다 그러면 모래 지정이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자갈 지정. 여기다 자갈 넣으면 자갈 지정되는 거고. 말뚝을 넣으면 말뚝 지정이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이해할 수 있나요? 이런 거다.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키포인트라는 게 나와 있어요. 키포인트라는 게 나와 있는데 동결선과 동결선 깊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오래전 시험에 나왔다. 최근에는 거의 안 나오지만 혹시나 몰라서 확인하는 거다. 동결선은 겨울에 땅이 어는 깊이를 말한다. 동결선 깊이는 기초 저면이 동결선 아래에 위치해야 된다. 동결선 깊이는 지하수위 변동과 관계가 없다. 이 두 가지 문장은 시험에 이런 내용이 언급됐었어요. 그래서 참고로 넣어놓은 거고, 다만 이제 여기 좀 보실래요? 여기 땅 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얼면 9% 늘어나고 녹으면 9%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요 기초판 밑선, 여기 기초판인데 밑선이 동결선 아래에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요 기초가 동결선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지. 동결선 깊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동결선 깊이인데 그 아래 보면 이번에 북지방은 120cm, 중부는 90cm, 남부는 60cm 이런 거다 이런 얘기죠. 뭔 소리인지 아시죠? 우리나라도 북부지방, 중부지방, 남부지방 있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하면 내가 거품 물고 설명할 텐데 아주 간단한 거고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그 아래 이제 도표가 하나 나와 있어요. 기초의 분류라는 게. 이 기초의 분류에 보게 되면 기초판 형식 맨 위에 보면요. 4가지가 있죠.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속기초, 온통기초. 우리 시험 문제가 오지선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이거 4개 넣어놓고 엉뚱한 하나 집어넣은 다음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었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이제 지정 형식에 따라서 나오는 게 있죠. 지정이 아까 요 선, 요 기초판 밑선 기준에서 요 아래가 지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직접 기초라는 게 있죠.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잡석 지정, 밑창고 지정. 이런 게 다 직접 기초, 보통 지정을 얘기한다. 그 아래 이제 말뚝 기초라는 게 있죠. 기능상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지 말뚝이 있는데 여기다 소개합니다.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이 건물의 무게가 무거우면 이런 일반적인 기초는 안 되고 말뚝이라는 걸 써서 지정을 하는데 굳은 집안이 이렇게 단단한 집안이 지면 가까이 있으면 여기다 말뚝을 이렇게 때려 박아요. 그래서 이 말뚝의 맨 앞부분을 선단이라고 하는데 이 말뚝 선단을 굳은 집안에 지지시켜서 건물의 무게를 지지하는 거야. 이런 말뚝을 지지 말뚝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굳은 집안이 너무나 깊숙이 있어. 여기까지 말뚝을 때려 박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말뚝을 적당한 위치까지 이렇게 때려 박아요. 그러면 이 말뚝을
3등분 합니다. 여기서부터 3등분해서 하나, 둘, 셋 했을 때 요 밑에서 3분의 1 지역이 요 밑에서 3분의 1 지역이 마찰력이 제일 커요. 마찰력 내가 손가락 대고 이렇게 밀면 잘 밀리잖아요. 손바닥을 대고 밀면 잘 안 밀리죠. 그 이유는 마찰력은 면적에 비례해요. 물론 거칠기에도 비례하지만. 그러면 내 왼손이 땅이라고 했을 때 위에서 때려 박으면 이 말뚝하고 이 땅 사이에 마찰력이 생긴다는 거지. 그 마찰력으로 이 건물의 무게를 버티는 거죠.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마찰 말뚝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또 지금 이 지문이 기능상 말뚝을 할 때 지지 말뚝, 마찰 말뚝, 그 다음에 무리 말뚝이라는 것도 있다. 이 무리 말뚝을 다른 말로 다짐 말뚝이라고 해요. 다짐 말뚝. 이게 무슨 소리냐? 거기 보면 세 가지가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짐 말뚝 세 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 좀 보세요. 땅의 흙의 입자가 간격이 넓으면 집안이 연약하잖아요. 그럼 말뚝을 때려 박으면 입자와 입자가 좁아지니까 밀실해지겠죠. 그런 게 무리 말뚝, 다짐 말뚝이라고 하는 거야. 뭐 이건 그렇게 시험에 중요한 게 아니고 요 두 가지는 뭐가 지지 말뚝이고 뭐가 마찰 말뚝이다. 요것만 구분하면 되고, 그 아래 보면 재료상 분류라는 게 나와 있죠. 여기 요 말뚝이 여기다 이제 쓸게요. 요 말뚝이 나무로 됐다 그러면 나무 말뚝 지정 이렇게 부르는 거야. 나무 말뚝이면 요거 아래가 지정이라 그랬잖아요. 여기 다. 그죠? 맞아요? 그럼 나무 말뚝 지정. 그래서 거기에 나무 말뚝 이렇게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기성 콘크리트로 만들었다. 기성 콘크리트가 뭐냐면 여기 좀 볼래요? 우리 옷에도 보면 맞춤도 있고 기성복도 있잖아요. 요즘 다 맞춤으로 양복 잘 많이 안 맞추잖아. 여자들도 양장도 그렇고. 이미 공장에서 대량 생산으로 만들어 놓은 말뚝이야.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전보산 때 보시면요. 요 소금 벼 있잖아요. 그죠? 전보산 때. 그래서 땅속에 때려봐. 이런 걸 기성 콘크리트 말뚝이라 그래요. 그래서 기성 콘크리트 말뚝 지정. 요 말뚝 지정.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에 보면 현장 콘크리트 말뚝이라고 돼 있죠. 현장 콘크리트 말뚝 지정. 이 현장 콘크리트 말뚝 지정을 다른 말로 들어만 보세요. 제자리 콘크리트 말뚝 지정 이런 표현도 써요. 그 다음에 쇠로 만들면 강제 말뚝 지정 이렇게 나누는 건 재료에 의해서. 조금 전에 기능상으로는 지지 말뚝, 마찰 말뚝, 다짐 말뚝이 나누지만 재료적으로는 나무 말뚝, 기성구도 말뚝, 현장 말뚝, 강제 말뚝 이렇게 나눈다는 거야. 이해했을 거고, 이제 그 아래 깊은 기초라는 게 나와 있나요? 깊은 기초에 여기다가 따로 적으려고 합니다. 이건 기초 입문 과정에서 하는 건 아닌데 그 깊은 기초에 보면 웰공법이라고 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웰공법이 우물통 기초라는 거야. 우물통 기초.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영어로 케이슨 기초라고 했는데 그걸 잠함 기초라고 하는 거야. 그 칸이 넓어서 좀 줄이려고 내가 간단하게 썼지만 우물통 기초라는 게 있고 잠함 기초, 케이슨 기초 이렇게 두 가지로 되는 건데 어떤 거냐면 여기 좀 보실래요? 이런 거예요. 이거 그냥 한 번만 설명을 할 거야. 보기만 하면 돼요. 우물통 기초는 옛날에 우물 파듯이 만든다는 거야. 큰 콘크리트관이 큰 게 있어요. 이걸 갖다 흉관이라고 하는데 큰 콘크리트관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여기서 술래잡기 하고 숨었던 기억들도 있을 거야. 이걸 갖다가 이렇게 세웁니다. 사람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야.
사람이 들어가서 삽으로 파갖고 통에다가 흙을 담아주면 요 밑에 흙을 파는 거야. 밖으로 버려요. 그럼 요게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렇게 내려갈 거예요. 그럼 당연히 사람 내려오겠죠. 또 파요. 이걸 갖다 또 올려놓고 또 파고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파고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파고 이런 식으로 원하는 깊이까지 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철근을 조립하고 콘크리트 쳐서 깊은 기초를 만든다는 거지. 우물통 기초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 웰 공법이라는 게 바로 우물통 기초다. 그다음에 그 케이슨 기초가 자망 기초인데 이 자망 기초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개방잠함이라는 게 있고 용기잠함이라는 게 있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나중에 기본서 과정에 들어가서 자세히 배울 건데 일단 집안선이 여기면요. 이게 집안선이다 그러면 지상에다가 지하층을 미리 만드는 거야. 지상에다가 지하층을 미리 만든다. 쉽게 얘기하면 기둥이 있고 보도 있어요. 기둥과 보도 있고 이 콘크리트 바닥이 일부만 비어 있어. 그럼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사람이 들어와서 땅을 파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빼내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해요? 주저앉겠죠. 이렇게 땅을 계속 파니까 이렇게 주저앉을 거야. 그러면 지상에 또 연결해서 건물 짓는 거야. 이런 걸 개방잠함이라 그래요. 그러면 이건 땅이 좋을 때, 땅이 좋다는 얘기는 물이 잘 안 나오고 이럴 때 이런 거죠. 그럼 용기잠함은 그릇처럼 똑같아요. 만드는 방법은 똑같은 건데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지상에서 지하층을 미리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거는 땅이 안 좋을 때 쓰는 거야. 땅이 안 좋다는 얘기는 물이 많이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지상에다 지하층을 미리 만들고 여기다가 물을 채워요. 물. 여기다가 물을 채운다. 여기는 개방 뻥 뚫려 있으니까 기둥과 보는 있지만 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데 여기 물을 채운다는 거야. 그럼 밀폐되어 있어야 물을 채울 거 아니에요. 그리고서 사람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서 이 전체 이 바닥은 꽉 차는데 여기 일부분만 이 바닥이 뻥 뚫려 있는 거야. 작업해서 퍼서 주면 밖으로 빼내요. 근데 여기는 밀폐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압축 공기를 여기다가 압축 공기를 강제로 집어넣어요. 근데 아무리 작업을 열심히 해서 그렇지 않아도 지상에서 땅을 파도 힘들고 어려운데 2시간 작업만 해, 2시간. 그럼 딱 2시간 지나면 교체해 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당연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어가요. 근데 어쨌든 가라앉혀. 이렇게 해서 만약 이런 거죠. 내가 갖고 있는 물려받은 재산은 땅은 물이 많이 나서 못 써. 그냥 농사나 져야 돼. 그런 거보다는 돈 더 들어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파서 건물 지으면 임대료 받는 게 더 낫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땅이 좋을 때 쓰는 게 개방잠엄이고 안 좋을 때 쓰는 게 용기잠엄이라는 거다. 이건 깊은 기초에 쓰는 거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이런 정도하고 그 옆 페이지 가보면 기초판 형식에 한 분류해서 독립기초, 복합기초, 연석기초, 온통기초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다가 표현할 때 여기요. 하나의 기초판, 이게 기초판이죠. 기초판이고 요거는 기둥이죠. 하나의 기초판에 하나의 기둥만 있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러냐면 독립 기초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맞아요? 그 지문에 보면 독립 기초의 기역 지문에 보면요. 하나의 기둥을 한 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거다라고 돼 있죠. 그다음 니은 지문에 보면 기초의 치마가 고르지 않아
부동치마의 우려가 있으므로 지중보 등으로 연결하는 것이 좋다라고 돼 있죠. 아까 부동치마가 뭔지 배웠죠. 여기 좀 보실래요? 이게 독립기초고 이게 독립기초인데 여기는 힘이 크게 작용하면 이렇게 부동치마 생길 거 아니야. 그럼 지중보가 아까 어떻게 배웠어요? 지중보가 땅 속에 있는 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독립기초가 있어. 그럼 이쪽에도 이렇게 있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요 주각 부분을 다시 말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잡으면 땅 속에 있는 뭐 이게 지중보잖아요. 그럼 이게 큰 힘이 작용해서 내려가려고 할 때 이게 딱 잡고 있으면 안 내려가겠죠. 이걸 무슨 보라고 한다? 지중보라고 한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복합기초야. 기역지문에 보면 2개 이상의 기둥으로부터 전달되는 하중을 1개의 기초판으로 지지하는 기초다라고 했는데 여기요. 이제 요거는 필요 없으니까 여기다 지울게요. 여기다가 그려볼게요. 처음이니까 소개하는 거다. 이것도 그냥 뭐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데 기초판이 이렇게 있으면요.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2개 이상 들어가 있는 거야. 여기 하나의 기초판에 기둥이 2개 이상 들어간 걸 우리가 복합기초라고 한다. 복합기초. 나중에 중요한 거 다 하고 더 이상 할 게 없다 그럴 때 소개할 거야. 혹시나 몰라서 그런 정도다. 그 다음에 그 아래 그림 아래 보면 연속기초. 아까 줄기초 그림 그렸었죠. 땅판 모습 그죠? 보면 기억에 벽 또는 여러 개의 기둥 하나의 기초에 연결된 형태의 기초인데 조족조 건물에 적합한 기초라 그랬죠. 조족조가 아까 주택 얘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온통기초야. 아까 그림 다 그랬으니까 온통기초는 여기다가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건물을 이렇게 한번 쳐보면 집안선이 있고 계단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1층, 2층인데 땅속에 지하층을 만들어 가지고 이 바닥 전체에다가 콘크리트 다 치는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온통기초라고 한다. 그 온통기초에 보게 되면요. 기역지문을 보려고 합니다. 건물의 하부 전체 또는 지하실 전체를 하나의 기초판으로 구성한 기초이며 매트 기초라고도 한다. 그 다음에 니은 지문도 봅니다. 집안이 연약한 경우에 사용하는 기초고 이제 디귿 지문 밑줄 그려고 합니다. 부동치마 방지에 효과적이다. 여기다 밑줄을 그으세요. 온통 기초는 부동치마 방지 제일 좋다는 거. 이 지문에 밑줄을 준 거라. 리을 지문도 보기만 할 겁니다. 기초 면적이 바닥 면적 2분의 1 이상일 때 사용하며 경제적이다. 나중에 여유될 때 중요한 거 다 하고 나면 그때서 한번 내가 나중에 설명할 거고 제일 중요한 건 온통기초하면 뭐 방지 좋다고요? 부동치마 방지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라는 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직접 기초, 말뚝 기초, 깊은 기초. 아까 우리 조금 전에 도표에서 봤었잖아요. 그죠? 다시 한번 넘겨볼까요? 294페이지에 보면 한번 294페이지 넘겨볼래요? 294페이지에 넘겨보면 그 도표에 기초의 분류에서 기초판 형식 말고 그 아래 지정 형식에 보면 직접 기초가 보통 지정이죠. 그다음에 말뚝 기초, 깊은 기초 나와 있습니까? 다시 이제 뒤로 갈까요? 296페이지에 지정 형식에 의한 분류 보면 직접 기초가 보통 지정인데 기역 지문에 보면요. 상부 구조로부터 하중을 말뚝 등에 쓰지 않고 기초판으로 직접 집안에 전달하는 기초인데 밑창, 콘크리트 지정, 잡석 지정, 모래 지정, 자갈 지정. 이미 아까 봤던 것들이다 이런 거죠. 말뚝 기초요. 기역 지문에 보면 말뚝에 의하여 구조물을 지지하는 기초다. 이거. 이 말뚝에 의해서
곧 이 말뚝에 의해서 건물의 무게를 지지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니은 지문요. 볼 겁니다. 튼튼한 집안이 깊이 있어 굳은 지층까지 직접 기초를 구축 불가능할 때 쓰이고 특히 중량 건물이나 고층 건물의 기초에 쓰인다. 이게 마찰 말뚝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굳은 집안이 너무 깊숙이 있어가지고 여기까지 말뚝을 다 때려 박을 수 없잖아. 그때 마찰 말뚝 쓰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 지문에 말뚝 기초는 기능상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짐말뚝을 구분하고 이거 기능상 지지말뚝, 마찰말뚝, 다짐말뚝 나누죠. 뒤에 문장 맞아 봅니다. 재료상 나무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현장 콘크리트 말뚝, 강제 말뚝을 구분된다. 이거 요 말뚝의 재료에 따라서 나무 말뚝, 기성 콘크리트 말뚝, 현장 말뚝, 강제 말뚝 나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 깊은 기초형. 기초 집안에 지지력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치마가 과도하게 일어나는 경우에 말뚝, 우물통, 그가 우물통 옆에 가로 열고 웰이라고 돼 있죠. 아까 내가 깊은 기초에 웰 기초라는 게 있고 케이슨 기초가 있었잖아요. 그게 바로 우물통 기초다 이거죠. 잠함, 가로 열고 케이슨 등의 깊은 기초를 설치하여 지지력이 충분히 큰 하부 집안에 상부 구조물의 하중을 전달하거나 집안을 개량한 후에 기초를 설치하는 거다. 그런가 보다 하시면 돼요. 나중에 우리 기본서 교재 나갈 때 자세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집안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 지자가 땅 지자야. 그래서 가로 1번에 보면 집안조사의 목적이 있는데 그냥 보기만 할 겁니다. 토질의 성질, 지중의 분포, 지층의 분포, 지하 수위 등을 조사하여 가장 안전하고 경제적인 기초구조를 만들기 위하여 집안조사를 실시한다. 그 집안조사하는 목적이 이런 목적 때문에 한다는 거죠. 그 옆에 지 가보면 집안조사 순서라는 게 나와 있어요. 집안조사 순서가 나와 있는데 여기다가 하려고 합니다. 집안조사 순서는요. 사전조사라는 게 있고요. 예비조사라는 게 있고요. 본조사라는 게 있고 추가조사라는 게 있어요. 미리 결론 내리면 우리가 앞자만 따서 사, 예, 본, 추로 외울 거예요. 사예, 본, 추. 사예, 본, 추로 외울 거고 앞자만 동그라미 해서 무슨 내용을 더 얘기하려면요. 요 예비조사하고 본조사하고 결과값이 똑같다. 예비조사한 거하고 본조사하고 결과값이 똑같아. 그러면 추가조사 안 해도 됩니다. 만약에 예비조사한 거하고 본조사하고 결과값이 다르다. 그러면 추가조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래 집안조사의 종류가 나옵니다. 집안조사의 종류가 나오는데 그 도표에서 맨 왼쪽에 있는 타이틀만 한번 보려고 합니다. 지하탐사법, 보링, 사운딩, 시료 채취, 토질 시험, 진해력 시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조사하는 방법에. 그러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겠죠. 다음 중 집안 조사 방법이 아닌 건 뭐냐? 그 중에 4가지 놓고 엉뚱 하나 넣을 수 있다라는 거야.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제 그 중에서 좀 더 선별을 해볼 거야. 두 번째 보면 보링이라는 게 있나요? 맞아요? 보링에 보면 회전식 보링이라는 게 있나요? 일단 회전식 보링을 체크를 좀 하려고 합니다. 밑줄을 긋든지 옆에다 꺽쇠를 하든지, 그 다음에 그 아래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그 사운딩이라는 게 있나요?
표준 관입 시험이라는 게 있고 2번에 베인 테스트라는 게 있나요? 이 두 가지가 중요해요. 이제 이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집안조사의 종류가 있고 그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 게 지하 탐사법이라는 게 있나요? 지하 탐사법. 지하 탐사법에 지포복이라는 게 있고요. 시험 파악이라는 게 있고요. 물리적 탐사법이라는 게 있죠. 물리적, 정확하게 말하면 물리적 지하 탐사법인데, 자,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소개하는 거야. 이 지퍼보기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옛날에, 지금은 쓰이지 않아요. 지금 쓰이지 않는데 왜 합니까? 라고 하면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집안조사 방법이 아닌 건 뭐냐. 종류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공사 경험이 많은 현장 소장이 현장에 가서 쇠몽댕이 들고요. 이게 들었다가 내리 찍어요. 땅 찍으면 집안이 단단하면 진동이 많이 생길 거고, 집안이 연약하면 진동이 잘 안 생기겠죠. 그 느낌 가지고, 아, 이 아래 안반이 있어. 이 아래 점토야. 이렇게 아는 거야. 이런 걸 지퍼보기라고 한다는 거야. 시험 파기는 실제로 땅속을 파보는 거야. 이 폭은 한 1, 2m 정도. 깊이는 2, 3m 정도 파봅니다. 여기 있는 흙을 파보면 어디서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 점토층,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자갈층, 어디서 어디까지는 모래층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시험 파기인데 지금도 이거 잘 안 한다. 다만 옛날에 이런 거 했었다는 거야.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대표적으로 탄성파식이라는 게 있고 전기 저항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거 도대체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냥 들어봐 보세요. 현장이 넓은 곳에서 계략적으로, 대충 이런 뜻이에요. 계략적으로 집안 조사할 때 쓰는 게 물리적 지하 탐사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탄성파식은 폭약을 이용하는 거야. 폭약. 현장에다가 폭약을 터뜨려요. 그럼 진동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진동을 측정하는 계기를 놔두는 거야. 그러면 진동수를 보고 여기 안반이다, 점토다, 모래다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전기 저항식은 뭐냐? 실제로 땅속에다 전기를 흘려보내요. 그럼 이 전기가 약한 교류를 보내는데 전기가 안반에다 쓸 때 저항값하고 자갈에다 쓸 때 저항값, 점토에다 쓸 때 저항값이 다 달라요. 그리고 계략적으로 한다는 거야. 지금 내가 계략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찜찜하잖아. 그죠? 사고 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이거 한 거를 갖다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보링이 나와요. 그 두 번째 칸에 보면 보링이라는 게 나와 있죠. 그 보링에 보면 오거 보링, 뭐 오거식 보링이라고도 하고 오거 보링이라고도 하고 수세식 보링, 충격식 보링, 회전식 보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회전식 보링이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지금 이걸 그림을 다 그리지는 않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문반이니까 개념만 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집안선이 있으면요, 땅을 파내는데 오고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여기다가 오고라는 걸 넣어서 여기 날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날이 회전하면서 이 땅을 파내는데 요 깊이가 여기서 여기까지 깊이가 10m. 이게 연약층인데 한 10m 이하에만 쓰는 거야. 그럼 수세식 보링은 그림이 좀 복잡하지만 빼고 똑같은 연약층인데 깊이가 30m 이하에다 쓰는 거야. 그 다음에 충격식 보링은 뭐냐면 답을 찾는 키워드가 이게 굳은 집안이에요. 굳은 집안.
땅이 아주 단단해. 그럼 충격을 위해서 가해서 구멍을 뚫는 거야. 회전식분,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랬는데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볼 겁니다. 나중에 기본서 과정에 들어가면 자세히 더 그리겠지만 여기에 관을 때려 박는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여기도 날개가 이렇게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어요. 혹시 우리 방앗간에 가보면 가래떡이라는 거 나오잖아요. 떡국 할 때 가래떡이 똑같이 빠져나오시 가운데 이제 이 날개가 회전하면서 들어가요. 그러면 이게 파 들어가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예를 들어 점토층,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예를 들어 자갈층이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모래다. 어디서 어디까지는 뭐 안반이다. 이게 가래떡 빠져나오는데 그대로 빠져나오니까 어디서 어디까지 무슨 층인지 그대로 알 수 있어요. 이 회전식 보링은 안 쓰이는 데가 없이 다 쓰이는데, 이거는 불, 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 이제 요거부터 얘기하자고. 불자를 빼볼게요. 빼면 교란 시료입니다. 교란이라는 건 섞이는 거야. 근데 아니 불자 이게. 그러니까 섞이지 않는. 불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 이게 제일 중요한 지문이에요. 불교란 시료 채취가 가능하다. 그러면 마저 얘기를 해보자고요. 한 김에 주상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주자가 기둥주자야. 이게 그림도자고. 이 기둥처럼 그대로 빠져나오죠. 가래떡 빠져나오듯이.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무슨 층, 어디서 어디까지는 무슨 층. 이게 그림도자야. 그림을 그려서 표현해 줄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면 그 보링 아래 보면 사운딩이라는 게 있죠. 찾았나요? 이 뒷페이지 나중에 넘어가서 기본서에 보면 자세히 또 나옵니다. 이게 지금 타이틀만 넣는 거니까. 사운딩이라는 게 있는데 표준관입 시험하고 베인 테스트가 제일 중요하다, 이런 얘기 했었어요. 여기다 해볼게요. 표준 사운딩부터요. 사운딩에 보면 표준 관입 시험, 베인 테스트. 이 표준 관입 시험은 사질 집안, 이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근데 왜 모래라고 안 씁니까? 그러면 사질이란 단어로 시험에 자주 나와서 적응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이게 사자가 모래 사자입니다. 사질 집안에, 이 사질 집안이 모래 집안에 쓰는 거다. 그 다음에 베인 테스트는 점토 집안에 쓰는 거예요. 점토 집안에. 그러면 이제 그림을 보여드릴 거예요. 내가 이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미리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표준관입 시험은 사질 집안이고 베인 테스트는 점토 집안인데, 이걸 거꾸로 써놓고 옳지 않은 글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시험 문제.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 요거 우리 보링을 했잖아요. 구멍을 뚫었잖아. 요 보링한 구멍 안에서 하는 거야. 이런 시험은. 사운딩이라는 건 표준관입 시험이나 베인 테스트는 요 보링 구멍 안에다 하는 건데, 여기가 요게 보링한 구멍 안이 여기다라고 한다면, 표준관입 시험은 여기다가 샘플러라는 걸 이렇게 설치를 해요. 이 구멍이 뽕뽕뽕 뚫려져 있어요. 요거의 명칭이 그냥 들어만 보세요. 샘플러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라는 게 있어요. 이 추라는 게 있는데, 추가 63.5kg 정도 돼요. 63.5kg 정도.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높이는 한 76cm 정도가 돼요.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놔두는 걸 자유낙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놔두면 이게 자유낙하야. 집어 던지는 게 아닙니다. 자유낙하 시키면 요 샘플러, 여기가 요 아래가 무슨 집안이냐면
무슨 집안이라고요? 사질 집안이에요. 그러면 이 사질이 연약하면 두세 번 때리면 들어가야겠죠. 이게 얼마만큼 들이보느냐? 여기서 여기까지 집어넣는 깊이가 300mm. 센치로 하면 30cm입니다. 내가 이렇게 손필 이게 20cm, 200mm거든요. 요 손바닥 10cm라 그랬잖아. 이렇게 핀 거에다가 이거도 하면 한 30cm 요 정도 된다 이거지. 이 집안 연약하면 두세 번 때리면 들어갈 거고 단단하면 30번, 50번 때려 들어갈 거다 이거지. 이런 시험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한다? 표준 관입 시험이라고 하는데 어디서? 사질 집안.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여유가 되면 이런 것들. 숫자를 기억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베인 테스트라는 건 똑같이 이게 보링한 구멍 안에다 하는 거야. 거기가 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얇은 철판이 십자형의 얇은 철판이 있어요. 십자형의 얇은 철판을 갖다 이렇게 설치하고 요거의 명칭이 베인이라는 거야. 베인. 여기 이제 로드라는 게 이렇게 있고 로드 맨 앞부분을 선단을 연결해요. 베인에다. 그리고 이 손잡이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점토 집안이죠. 요거 손잡이로 꾹 누르면 이게 들어갈 거예요. 십자형 철판이. 그리고 이걸 회전시켜요. 회전시키면 집안이 연약하면 회전이 잘 되겠죠. 단단하면 회전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점토 집안에 쓴다는 거야. 이제 그 아래 시료 채취라는 게 보면 교란 시료 채취, 불교란 시료 채취라고 있나요? 찾았어요? 그 불교란 시료 채취 요거. 불교란 시료 채취가 가는 게 무슨 보링이라고요? 회전식 보링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맨 아래 보면 진해력 시험이라는 게 있나요? 진해력 시험이라는 게 있는데 재하 시험, 말뚝박 시험, 말뚝재하 시험이 있는데 요거는 기본 과정에 들어가서 설명을 할 거예요. 기본 과정에 가서 자세히 그리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실래요? 298페이지에 보면 진해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다가 정리를 해볼게요. 제3절에 보면 자 여기 좀 한번 보실래요? 이 땅지자입니다. 내가 손가락을 이렇게 찌르면 이 손가락 힘을 하중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외력이라고도 하는데 이 안에 볼트가 빵꾸가 안 나려고 버팅기는 걸 응력 또는 내력 안에서 버팅긴다 그래서 내력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 진해력 그러면 땅이 버팅기는 거야. 건물의 무게가 내려올 때 땅이 버팅기는 걸 진해력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 중에 그 아래 집안의 허용 진해력이라는 게 나오죠. 여기다가 집안의 허용 진해력이라는 거야. 그 도표를 한번 보시면 경암반 이렇게 써 있나요? 그리고 숫자가 40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경암반 4000 단위가 보면 여기 위에 단위가 있는데 4kg 뉴턴 포 제곱미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 좀 보실래요? 이 제곱미터라는 건 이 앞에 숫자 1이 있는 거 1제곱미터 이런 뜻인 거야. 그럼 여기다 넣어볼게요. 요 길이가 1m, 요 길이가 1m. 1 곱하기 1이면 요게 1제곱미터다 이거지. 근데 이 경암반은 안반은 돌이라는 뜻이고 단단한 돌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이 아래가 단단한 돌이에요. 자, 그러면 위에서 힘이 내려오는데 4000kN, 4000kN이면 이해가 잘 안 가요, 여러분들이. 안 쓰는 단위니까. 이거랑 같은 게 400톤하고 같아요. 400톤이면 또 이해가 안 가는데 1톤이. 시간이 많으면 자세히 설명하면 다 이해하기 쉬운데 시간에 내가 압박을 받으니까 한 김에 가보자고요.
1세제곱미터라는 뜻이 1m, 1m, 1m 이걸 1세제곱미터라고 하는데 여기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해보자. 물. 이 안에 물이 들어가 있다고 하면 이 물의 무게가 얼마냐면 1000kg이에요. 1000kg이 1톤이에요. 1톤. 우리 몸무게 많이 나가서 100kg 넘잖아. 강호동이 100kg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그죠? 요즘 다이어트 좀 하더라고. 어쨌든 간에 강호동이 한 100kg이니까 강호동이 10명 정도 되면 그게 바로 1세제곱미터에 물이 들어간 무게다 이거지. 이해했나요? 그러면 이게 1톤이잖아.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이 안에 물의 무게가 1톤이야. 그럼 400톤이잖아. 그죠? 4000kgton이. 위에서 4000kg, 곧 400톤이 내려와도 버팅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럼 만약에 이게 이렇게 1m, 1m 더 갔다고 생각해봐. 그럼 만약 2제곱미터가 되겠죠. 맞아요? 요 길이는 1m고 요건 2니까 1은 2제곱미터. 약 800톤을 버틸 수 있다는 거야. 의미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연안반에 보면 어떻게 2000도 있고 1000도 있죠. 맞아요? 돌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야.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래 자갈은 300kN이야. 그럼 이 소리는 여기 좀 볼래요? 단위가 킬로뉴턴인데 이걸 4000kN이면 톤으로 바꾸면 공 하나 빼면 되잖아. 그죠? 맞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300kN이면 톤으로 바꾸면 공 하나 빼면 30톤이죠. 맞아요? 이 아래 만약에 자갈이 있다 이거야. 자갈이 있으면 330톤을 버팅길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야. 이해되죠? 그 아래 자갈하고 모래하고 섞었다. 그럼 거기 보면 자갈하고 모래 섞으면 얼마야? 200으로 돼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모래하고 점토하고 섞었다. 이건 150. 모래 따로, 점토 따로 되면 1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시험 문제 집안의 허용 진해력이 큰 것에서 작은 수로 옳은 것을 고르시오 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걸 다 기억하면 머리가 터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자고. 여기 좀 보실래요? 모든 재료의 기본이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돼요. 우리 오리털과 털새의 공기층 있잖아요. 가벼울수록 단열과 방음이 잘 된다. 대신에 강도는 약해요.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몸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펀치력 세 강도가 커요. 위에 있는 것들이 크잖아요. 그죠? 아래에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연상해라. 근데 여기서도 이건 다 알아. 대부분 요 아래가 헷갈린다. 요 아래가. 그래서 요 아래 세 가지를 좀 눈여겨서 봐둬라 이런 뜻인 거야. 되겠죠? 사실 더 설명해야 되는데 요까지만 얘기하기로 하고 그 아래 도표 밑에 보면 지중응력의 분포라는 게 나와 있나요? 찾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아래 그림 밑에 보면 동그라미 1번 지문이요. 탄성체에 가까운 경질 점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대고 중앙에서 최소다. 또 2번 지문에 보면요.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고 중앙에서 최대이다. 여기다 할 거야. 나중에 그 지문에다 밑줄을 그을 건데요. 여기 좀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게 집안선이 있고 이게 건축물이 될 수도 있고 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위에서 하중을 이렇게 가하면요. 하중을 가하면 이 밑에서 땅이 침하가 안 되려고 버팅길 거 아니에요. 그게 진해력인데 실제로는 이렇게 버팅겨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게 버팅기는데 실제는 이렇게 버팅기고 가정합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림에
가상응력이라는 게 있나요? 이걸 가상이라고도 하고 가정이라고도 합니다. 가상.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밑에서 똑같이 버팅긴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가정. 가상이라고도 하고 가정이라고도 해요. 이제 이론적 밑바탕 얘기를 했고, 이제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 시험에 나오는 내용은 이 아래가 점토 집안이라고 하자고요. 점토 집안. 그러면 위에서 하중을 가했을 때, 여러분들 점토는 어렸을 때 점토를 누르면 가운데 쑥 들어가죠. 쑥 들어간다는 얘기는 가운데가 약하다는 거야. 그럼 주변은 튼튼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런 표시가 돼요. 요 길이가 짧으면 진해력이 작은 거야. 요 길이가 크면 진해력이 큰 거야. 그래서 점토 집안에다가 건물을 졌다. 그러면 겉에가 튼튼하니까 어떻게 중앙이 이렇게 치마가 이렇게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럼 요번에는 사질 집안. 사질 집안은 위에서 하중을 가하면, 우리 모래성을 어렸을 때 한 번쯤 쌓아봤잖아요. 모래를 쌓다가 건드리면 겉에가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가운데는 그대로 있고. 그러니까 겉에가 약하다는 거야. 중앙은 단단하다는 거지. 그러면 진해력이 이렇게 발생되는 거야. 이 소리는 요 길이가 짧으면 강도가 진해력이 약한 거고, 길면 강도가 크잖아요. 그래서 보자고요. 이제 결론 내립니다. 사질 집안에다가 건물을 지면, 사질 집안에 건물을 지면 주변이 약하니까 주변이 이렇게 주저앉는다는 거야.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점토 집안은 중앙이 최소, 주변이 최대야. 그거 보세요. 동그라미 1번 지문에 탄성체에 가까운 경질 점토가 흙이잖아요. 하중 가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대, 중앙에서 최소. 여기 봐. 주변이 최대, 중앙이 최소죠. 그 2번 지문에 보면 반대 이거 나옵니다. 모래와 같은 입상토에 하중을 가하면 그 압력은 주변에서 최소, 중앙에서 최대. 반대잖아요. 이걸 거꾸로 해서 많이 나온다. 그건 밑줄 쳐놔야 된다. 점토하고 사질. 반대로. 그 다음에 부동치마가 그 아래 나와 있어요. 여기다 표현을 해본다면, 아까 위에서 힘을 가했을 경우에 똑같이 주저앉으면 균등치마, 삐딱하게 주저앉으면 부동치마잖아요. 그죠? 이 부동치마가 건물이 무너질 확률이 더 많죠. 그래서 부동치마가 시험에 나온다는 얘기 했었고. 그럼 이제 그 옆에 지 가보면 부동치마의 원인이라는 게 나와 있나요? 연약 집안 위의 기초를 시공할 경우. 나중에 내가 그림 나그리 설명해 줄 거야. 그냥 제목만 보자고. 연약층의 두께가 상이할 경우, 건물이 이질 지층에 걸려 있을 경우, 낭떠러지에 근접될 경우, 일부 증축, 지하 수위가 변경되고 지하 매설물 구멍이 있을 때, 지하 집안이 매운 땅일 때, 이질 지정일 때, 일부 지정일 때. 그 아래 이제 그림으로 나온 거야. 그림에 보면 연약층. 그 연약층 보면 이게 무슨 집안일까요? 이거 보면 알잖아, 이거. 이게 무슨 집안이에요? 점토 집안이잖아. 가운데가 주저앉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이제 이것까지 이해하면 이제 정확히 이해한 건데, 이제 앞으로 할 거고, 이제 경사 집안, 이질 지층이라는 거 있나요? 자갈하고 모래. 여기 좀 보세요. 자갈은 300kg인데, 거기 보면 모래층은 얼마예요? 150이잖아. 100이잖아요. 그죠? 서로 다르잖아. 모래가 약하니까 모래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런 거예요. 낭떠러지, 일부 증축, 지하 수위 변경, 지하 구멍, 매운 땅 흙막이, 이질 지정, 일부 지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야. 그럼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부동치마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럼 방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이 나오고 시험에 나오는 게 이거다 이런 얘기인 거지. 이제 가로 1번에 보면 일단 이 부동치마에 대한 대책에다 별표 정도 칠 겁니다. 별표. 부동치마 대책에다 별표 치시고요. 가로 1번에 보면 상부 구조에 대한 대책. 여기 좀 보세요. 아까 내가 이런 얘기 했었죠. 보통
우리가 집안선을 기준으로 위로는 무슨 구조? 상부 구조. 아래는 무슨 구조다? 하부 구조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상부 구조엔 대책에서 동그라미 보면 건물을 경량한다. 이 무게를 어떻게? 가볍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건물의 중량 및 하중을 균등하게 배치한다. 균등하게 하면 치마가 되더라도 균등 치마 되지 부동 치마는 안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지문. 건물의 평면 길이를 가능한 짧게 해라. 여기다가 짧게다 밑줄을 그으세요. 만약에 이 건물이 길어지면 이렇게 길어지면 치마될 확률이 많잖아요. 짧게 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웃 건물과의 거리를 멀리 해라. 만약에 우리 집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다른 집이 이렇게 있고 그러면 집 간격을 넓게 해주라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건물의 강성을 높여 일체식 구조를 한다. 일체식 구조가 뭔지 아까 배웠잖아요. 하나로 된 거.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을 잘 눈여겨봐라. 이걸 거꾸로 얘기해서 답이 많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 2번 지문이요. 하부 구조에 대한 대책, 기초를 굳은 집안에 지지한다. 좋은 얘기죠. 굳은 집안에 있으면 치마가 안 될 거 아니야. 마찰 말뚝을 사용하고 지하실 설치한다. 요거 온통 기초라고 돼 있죠. 기초 상호간을 연결하도록 한다. 지중부 설치. 그 중에서 동그라미 3번, 4번을 잘 봐둬라. 부동치마 방지에 제일 좋은 게 뭐다? 온통 기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지중부 설치. 오늘 첫 시간이고 오늘 수업을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양이 많아요. 근데 할 양은 많고 뭐 시간은 한계돼 있고 그래서 좀 약간 기본서에 들어가서 할 내용은 약간 뺀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수업 들어보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이제 내가 질문할까요? 답변 좀. 너무 빠르다는 사람 한번 손 좀 한번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그럼 반대로 너무 느리다는 사람 손 좀 들어보실래요? 없어요? 이 정도면 됩니까? 네, 그래. 그러면 다음 수업도 요 패턴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예 말씀하시죠. 제가 직접 한 겁니다. 기본서도 예 기본서도 제가 직접 쓴 책입니다. 예 되시겠죠? 예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이런 패턴으로 진행할 거고요. 애쓰셨고요. 제가 원래 수업이 요번 주만 월요일입니다. 다음 주서부터는 금요일로 나옵니다. 뭔지 아시죠? 또 다음 시간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자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